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교육 현장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라는 도구와 또 학교라는 배움의 터전 사이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또 바람을 전하고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개정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저와 학생들은 이번 개정안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하고 또 학생들의 합습권을 보장하려는 귀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 대표로서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만큼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우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 집중력 향상과 또 몰입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스마트폰 알림에 반응하며 주의가 분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업 중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또 피드 탐색의 유혹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또 배움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주의가 분산되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온 데까지 이제 오랜 시간이 또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잠시 자유로운 환경은 학생들이 수업에 온전히 몰입하고 또 배움의 본질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과 또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합니다. 쉬는 시간, 친구들과 눈을 마주하기보다 스마트폰 화면만 보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면 우리는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또 활동하며 진정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소통을 넘어서서 현실에서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디톡스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업 알림과 끝없이 이어지는 콘텐츠는 학생들의 주의를 또 끌고 또 사용 시간을 늘려 학업뿐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또 불안감, 우울감, 심지어 거북목 증후군 같은 신체적 문제도 스마트폰 과의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발의 취지처럼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와 거리를 두는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없이도 즐거움을 또 찾고 또 다른 활동에 몰입하며 시간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중요한 학습 과정이 될 것이며 또 평생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러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없이 학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스마트폰 덜 노출된 환경 덕분에 이제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이제 더 많이 뛰어놀고 또 깊이 대화했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역설적이게도 카이스트에서 연구원 생활을 또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AI 스타트업을 만들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성찰과 또 도전적인 창의적 사고 또 그리고 진정한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밝은 면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리는 이면에 존재하는 우리 학생들의 깊은 우려와 또 비판의 목소리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학생 대표로서 저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우리 학생들의 주요 우려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연락수단 부재에 대한 불안감과 또 인권 침해 논란입니다. 학생들은 위급 상황 시 가족이나 보호자 즉시 연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정서적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한때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보았음을 상기하고 또 학교와 청소년들은 외부와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 권리조차 없다라는 청소년 단체 비판도 또 생각해봐야 합니다. 둘째, 학습 도구로서의 스마트폰 활용 가능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기기가 아니라 강력한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교육 목적을 사용을 예외로 두었지만 또 학칙에 따라 교육적 활용이 지나치게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기회를 또 줄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실효성 문제입니다.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와 또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는 지적은 이미 존재합니다. 또한 엄격한 금지 조치가 오히려 몰래 사용하는 행동을 또 부추기거나 또 쉬는 시간에 숨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발각될 경우 또 이제 불필요한 갈등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조절 능력 교육의 선행 요구를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왜 학생들에게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제한부터 하려 드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지적은 자기조절 능력 배양의 교육적 책무를 강조하는 목소리입니다. 정책이 학생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무조건적인 통제는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법의 실효성이 학칙에 달려있다는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제한 기준과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학생 대표로서 현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등학생으로서 학칙에 의존한 학교별 규정이 각 학교마다 시행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유연했지만 또 어떤 학교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운영되어서 이제 학생들의 불만과 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학칙이 학교 현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면 이 법은 선언적인 상징 입법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우려를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또 반영해야 비로소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또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전국적 학칙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통해 학생 인권과 안정적인 비상연락 체계를 보장해 주십시오. 각 학급 유선 전화나 또 공용 스마트폰 비치, 또 행정실 지원 등 학생들이 언제든 외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연락 시스템을 학칙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교육 목적 스마트 기기 활용 학칙을 명확히 하고 또 대체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교육 목적 사용 예외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학칙 표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태블릿 PC, 또 크롬북, 노트북 등 다양한 학습용 기기를 충분히 보급하여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학습기의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기조절 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 자치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아직 인지적으로 발달 중인 만큼 또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 등의 기관과 협력해서 이제 학생 맞춤형 디지털 윤리 및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또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스마트폰 조절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넷째,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대안적 활동 및 공간을 학교에 확충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없이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여가 활동 및 공간을 학칙을 위해 장려하고 또 지원해야 합니다. 보드게임 공간 또는 스포츠 활동 장려, 독서 코너 확충, 다양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학교 운영 계획이 학칙에 반영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외의 방법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건강한 교육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단순히 규제와 또 교육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이 문제의 능동적인 해결 주체이자 또 미래 교육의 혁신가가 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학생 주도형 미래 학교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생활의 문제와 또 기회를 생생하게 느끼고 또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시는 주체는 바로 학생들 자신입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디지털 미디어 문화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때로는 그 복잡한 문화를 가장 잘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혁신적인 스마트폰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미디어 생태계를 연구하고 또 해결책을 고안하는 주체로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개정안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또 현실 속에서 깊이 있는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지원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법이 상징 입법에 그치지 않고 또 진정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인 학칙이 학생들의 현실과 또 인권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교육에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